안녕하세요. 메뉴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 리뷰 및 FA컵 8강전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지난 2월 7일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진 에버튼과 23라운드 맞대결에서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맨유는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허용하며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3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또한 맨유 1월의 선수상을 수상한 폴 포그바와 부상으로 전반 39분에 프레드와 교체되며 앞으로의 빡빡한 일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라인업을 보시면 맨유는 전형적인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야 골키퍼, 4백의 완비사카, 린델로프, 맥과이어, 루크쇼, 미드필더에는 포그바와 맥토미니, 2선에는 그린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포드, 최전방에는 카바니가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키포인트 말고 득점, 실점 장면과 주요 선수들의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카바니의 훌륭한 움직임과 레시포드의 훌륭한 크로스로 만든 골입니다. 카바니는 레시포드가 볼을 잡자 수비수 뒤로 빠져들어갔고 레시포드는 그에 맞는 택배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골은 전반 24분에 터져 맨유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브루노의 센스로 만든 원더골입니다. 브루노는 완비사카의 패스를 받은 후 카바니에게 크로스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에버튼의 톰 데이비스가 크로스를 방어하기 위해 브루노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브루노는 순간적으로 이것을 보고 그대로 슈팅을 시도했고 크로스를 방어하려고 했던 올송 골키퍼 역시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슈팅 궤적이 매우 일품이었기 때문에 키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점 장면입니다. 맨유는 3개의 실점을 내줬는데 수비라인의 압박의 부재, 골키퍼의 미스, 세트피스 실점, 골을 내주며 우려했던 부분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두쿠레에게 실점은 그냥 데야의 실수입니다. 크로스가 매우 위협적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도도 약한 편이었고 쉽게 처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데야가 안일하게 처리했고 두쿠레는 아주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점에서는 수비 지역에서의 압박이 아쉬웠습니다. 1차적으로 프레드가 하메스를 놓치고 크로스를 처리하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백들이 더 빨리 슈팅을 막기 위해 나왔어야 합니다. 수비수들의 가장 큰 임무는 슈팅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압박의 속도가 너무 느렸고 타이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메스는 아주 편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문제입니다. 바로 세트피스 실점이죠. 개인적으로 핸드볼 의심 장면을 VAR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맥과이어의 라인 컨트롤 미스, 수비수들의 2차 움직임 부재, 데야의 소극적인 세이빙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이 실점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수비수들의 2차 움직임의 부재입니다. 라인 컨트롤 미스는 경기 중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비수들은 동료들이 헤딩을 경합하거나 볼 경합 장면에서 흐르는 볼에 대한 커버 플레이를 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맨유 선수들은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 손을 들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골키퍼 데야 역시 손 들고 나오느라 타이밍도 늦고 세이빙도 과감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모두 주심 몫입니다. 선수들은 휘슬이 울릴 때까지 손 내리고 끝까지 수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웨스트햄전 FA컵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상자 명단입니다. 맨유는 최대 3명이 결장할 수 있습니다. 필 존스는 무릎 수술로 인해 빠져있고 에릭 바이 역시 이번 경기에서는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포그바입니다. 맨유는 1월 포그바를 하프윙으로 잘 활용하여 4-2-3-1, 4-2-2-2, 4-3-1-2 등 다양한 포메이션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그바가 결장한다면 전술적으로 유연함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3명의 선수가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투르 마수아쿠가 조깅을 막 시작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거의 확정적이고 미카엘 안토니오, 랜돌프 역시 결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 키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책을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을 맨유가 잘 막아낼 수 있을까입니다. 맨유는 올 시즌 리그 첫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1-3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책에게 코너킥으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맨유는 올 시즌 리그에서만 세트피스로 9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리그에서 공동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만 봐도 에버튼에게 후반 추가 시간 프리킥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 3점을 날렸습니다. FA컵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하나의 실점이 탈락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더 집중해야 하는 맨유입니다. 두 번째, 리그에서의 빡빡한 일정으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로테이션 시킬까입니다. 맨유는 2021년 거의 3-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90분을 소화한다면 회복에는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맨유는 현재 경기를 치르고 회복하고 경기 치르고 회복하는 수준인데 부상이 매우 걱정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폴 포그바가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교체되었는데 정말 지금은 누구 하나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테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렉스 텔레스, 윌리엄스, 마티치, 반더비크, 아마드 디알로 등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에는 딘 핸더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제 대야보다는 딘 핸더슨을 더 자주 기용하여 셰필드 시절에 폼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백에는 윌리엄스, 악셀 튀앙제브, 메가이어, 알렉스 텔레스, 미드필더에는 마티치와 반더비크, 2선에는 다니엘 제임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 아마드 디알로가 이번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아마드 디알로를 넣어봤는데 최근 23세 이하팀에서 2경기 3골 3도움으로 맹활약했기 때문에 출전 기대가 됩니다. 최전방에는 앙토니 마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웨스트햄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맨빠.